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반 분양에서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 의심 사례입니다. 일반 분양에 당첨만 되면 로또 당첨이라고 말할 정도로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단 당첨만 되고 보자 라는 식으로 기상천외한 각종 부정청약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중 중요한 내용과 대표적인 사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청약으로 당첨의 기쁨은 한순간이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당첨의 기회가 날아간 것이고 어쩌면 인생의 매트릭스에서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약 현장 점검 결과 이 부정청약 의심 197건 그리고 불법 공급 의심 3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 분양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단지들도 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상반기 분양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형별 부정청약은 총 197건이라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134건, 가장 많았네요. 청약통장 매매 35건, 아직도 청약통장 매매를 하나 보죠. 그리고 청약 자격 양도 21건, 그리고 위장결혼과 위장이혼이 7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개 분양사업장에서는 이 불법 공급이 있었는데요.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을 시키거나 부적격, 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이미 공급하는 등 이 3개 분양사업장에서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의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거주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땡땡도에서 거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A씨는 수도권 소재 고시원으로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 하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당첨된 직후에 다시 원래 거주하였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상태에서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된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부정청약인 거죠. 그래서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첨된 사례인데요. 이 B씨는 청약통장을 매수해서 위장전입을 한 거죠. 실제 거주는 세모도에 살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세모도에 남편과 자녀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던 40대 이 B씨는 청약통장을 C씨에게 매수한 거죠. 그 상태에서 C씨가 살고 있었던 수도권 거주주택으로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C씨가 이 B씨를 대리하여서 청약 신청도 하고 분양계약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C씨가 대리하였는데요. 위임장에 이 친족이라고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이 C씨의 거주주택이 아주 또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형주택에서 무려 8명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서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D씨는 위장결혼을 하고 당첨 후에 다시 이혼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요. 30대인 E씨는 이 자녀 3명이 있었고 40대인 D씨는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위장결혼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D씨가 거주하고 있는 소형주택으로 E씨와 자녀들이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D씨가 부양가족 6명을 입력하고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된 사례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E씨 및 가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에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D씨의 집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당첨된 직후에 곧바로 이혼을 하고 다시 원래 주소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사례가 위장결혼과 위장전입 그리고 이혼한 사례입니다. 이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높은 가점이 되기 때문에 위장결혼을 한 사례죠. 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이 사례는 부정청약이 아니고요. 불법 공급 사례입니다. 이 G씨는 미혼이었고 단독 세대주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한 거죠. 이 G씨가 부양가족을 6명이라고 허위 입력해서 이 청약을 했고 여기에 높은 가점으로 가점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분양사는 이 가점제 청약 당첨자를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조작하고 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G씨와 이 분양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모종의 어떤 불법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두 사람이 가족인 거죠. 그래서 G씨 등 11명과 분양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 분양 관계자가 가점제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추첨제 당첨자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입니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 197건 그리고 불법 공급 의심 사례 이 3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요. 위반 행위자로 최종 결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부정청약의 부당이익이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최대 그 이익의 3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리고 10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내 집 마련이 절실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첨의 기회를 날린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매트릭스에서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청약 통장 및 청약 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리고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 수도권의 5개소, 지방의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 공급 현장 점검에 이미 착수했다고 합니다.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을 한 자들은 떨고 있겠죠.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 의심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2021년도 사전청약 3만 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건전성과 공급 질서가 유지되는 클린한 청약시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